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어떤 무슨 색 고를 때 오늘 저는 어두운 생각했어요. 브라운? 아니 왠지 네. 요런 색깔 없을 것 같다. 아. 카멜 컬러 이런 거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예. 비껴가려고 아,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핑크를 집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핑크가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이렇게 의외의 모습으로 핑크를 집어볼까 하는데 혹시 핑크 입으실까봐 제가 피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브라운이죠, 브라운. 좀 브라운 예, 브라운과 카멜. 입을까 말까 했어요. 아, 오늘. 진짜? 진짜로. 자켓 입고 올까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브라운 자켓 또 여름에 예. 또 이런 거 이제 린넨 소재를 입으면 좀 시원해 보이니까.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깨알잼입니다. 월모부를 보는 깨알잼이 박종훈 팀장과 예. 여도운 앵커의 그 의상 컬러가 비슷한 결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베이지다. 오늘은 화이트다. 오늘은 네이비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맞추면서 깨알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쫙 이제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다 미국장 부러워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정말. 근데 오늘은 정말 네, 너무 강합니다. 정말 미국 시장은 너무나 너무 강하고. 너무 좋고. 음. 지금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국내 증시를 혹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요. 같이 하고 예, 계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뭐 사실 같이 네. 좀 같이 팔로우를 좀 하고 있긴 따로 한데 또 같이 해요. 따로 또 같이 주식은 주식인데 네. 이쪽 주식과 예. 저쪽 주식의 예. 그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색깔. 지금 사실 이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네. 뭐 미국 주식으로 이민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투자 같아요. 이민. 미국 이민은 아니지만 네. 미국 주식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 이 시장을 보면은 아니 그러할 수 없다. 아니 그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고요. 오늘은 특히나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네. 미국 주식, 미국 증시를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만 제가 딱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이 정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AI 이게 트렌드지만 네.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한편에서는 이게 또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게 또 버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AI 버블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지금 월가에서는 향후 그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네.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 그런 부분까지 오늘 같이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와,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S&P 500 목표가를요. 사실 지난 작년 말에 목표가를 이제 많은 IB에서 다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중간에 한번 갈아치웠어요. 갈아치웠다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낮게 설정했다. 4자 이제 생각보다 지금 AI 랠리라는 게 더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 뭐 IB들이 뭐 바꾸지 않은 IB들도 네. 있었지만은 대부분 타겟을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죠. 자, 이제 다시 또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네, 다시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6천까지 나왔습니다. 6천. 6천. 네. 네. 자, 에버코어에서 이제 S&P 500 목표가를 6천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박아놨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6천 뭐 조금만 힘 빡 주면은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지수 10% 정도. 예, 지금 한 8% 정도 오르면 거의 되죠. 5,500 육박하니까 예. 500포인트는 뭐 가볍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뭐 물론 뭐 개인마다 약간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고, 네. 야, 지금 올 만큼 온 거가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제 뒤에 가서 데이터로 지금의 네. 미국 시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볼까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간단합니다. 정말 지속되는 미국 증시 내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모음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 조정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I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못 썼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예,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지금 막 와서 썼어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테슬라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상 최고치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우가 0.49% 상승했고요. 나스닥 0.95% 상승, S&P 500 0.77% 상승, 네. 그리고 러셀 2000은 0.87%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지수에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변동성을 보게 되면 정말 견고하게, 정말 장막판에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정말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고, 자, 뭐 제가 매번 이 지수의 흐름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늘 좀 이어지더라. 이렇게 견고하게 올라갈 때는 그 흐름이 조금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섹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물론 녹색불이었었어요. 엔비디아 녹색불이었었는데 네. 장막판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브로드컴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급여 패키지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물론 뭐 법원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이제 본사를 이제 그 어디죠? 텍사스로 옮기는 그쵸.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기간은 좀 필요하지만 네.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된 게 아니냐.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주주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러 SNS 플레이가 좀 있었다. SNS 플레이. SNS 플레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리츠에 관련된 섹터가 조금 좀 저조했고, 그리고 여기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도 조금 조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다. 네. 애플도 좋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 보겠습니다. 네. 자, 금리는 지금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좀 앞두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기준으로 유가도 $80를 찍었습니다. 다시. 예. 왜 올랐을까요? 요즘 이제 이번에 역대급 폭염이 이제 뭐 올 것으로 좀 예상하다 올해. 보니까 올해에 네. 지금 한국도 다시 더워지고 중국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중국이요? 중국 폭염으로. 폭염으로 좀 난리가 난 상태라 네. 보니까 이번 여름에 대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지금 $80를 찍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또 우리가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먼저 오랜만에 버진 갤럭틱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맞아요. 이제 어젯밤에 이게 네. 적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2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네. 그러한 주식 병합이죠. 병합. 네. 예, 발효가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일단 상장 폐지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병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오토데스크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회사 지분 $5억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6%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오토데스크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또 조정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스타보드에서는 이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 내부 조사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주가가 좀 6%대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 오늘 또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뭐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가가 5%대 상승했고요. 6월 달에만 3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호실적 발표 그리고 10대 1의 주식 분할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스트 바이입니다. 베스트 바이가 UBS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4%대 상승했고요. 목표가를 $85에서 $10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기기 업그레이드 시즌. 그러니까 이제 많은 AI 스마트폰 또는 AI PC에 관련된 뭐 여러 사이클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네. 사이클이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조만간 빨리 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또 신제품 출시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치폴레입니다. 치폴레가 또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죠. 네. 네,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가가 또 3%대 상승했고요. 이 주식 분할은 6월 26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에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다들 예상하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업 게임스탑인데요.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CEO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 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부적인 전략이 전혀 없었다. 없죠. 예, 네. 그런 평가로 인해서 요새 그 키스길 관련해서는 주총에서 뭔가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키스길도 마찬가지로 네. 뭐 주총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없었고 본인도 전략이 없었고 서로 CEO도 전략이 없었다. 네. 뭐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만 전략이 필요한데요. 맞아요. 예, 민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네.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12%, 25%뭐 급등 급락을 너무 막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 이제 네. 시장이 워낙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지금이 과연 너무 뜨거운 게 아닐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는요. 1995년 당시의 연착륙 시기와 지금 2024년에 6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을 비교하는 이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연착륙이 이제 있었던 1995년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기대감에 이 차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기를 보게 되면은 폴 볼커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그 낙타등 두 번 이게 튀어오르는 그러한 시대와 또 비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또 연착륙이 만약에 이번에 또 정말 유례 없는 연착륙이 또 이번에 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 연착륙과 또 비교하는 그러한 어떤 지수의 흐름을 또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뭐 지수 흐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대선이 있는 해다 보니까 또 대선에 관련된 뭐 정말 뭐 긍정적인 데이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또 이제 참고하라고 또 이렇게 내놓은 것 같고요. 네.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도이치뱅크에서는 또 이런 데이터를 또 내놨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의 대상승장,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큰 폭의 정말 폭락을 보여준 이후에 미국 경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대상승장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상승장 수준까지 올라온 주식 비중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비중의 거의 역대급 최고치로 도달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또 도이치뱅크에서 또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과거에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크로 지표적으로 좀 참고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를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쏠림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좀 지지난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떠한 이 괴리율이 지난주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오늘은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대형주는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또는 소폭 하락하거나 네. 예, 특히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조정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괴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앞서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닷컴 버블 시대와 계속 우리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럼 대형주에다가 우리가 많이 실어야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는 이제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과도한 과열 증세는 뭐 월가에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EPS 수익률이나 밸류에이션 같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과거의 닷컴 버블과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닷컴 버블을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평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과열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제 중소형주에 요새 계속 우리 박종훈 팀장의 예, 지금 6개월 내내 이 중소형주 얘기하고 자랑. 있어요. 6개월 내내.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가보지 않은 그 영역이 예.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저는 쏠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 거의 올라왔어. 그러니까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맞아요. 영화 다르죠. 제목 있잖아요. 그때는 네.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데 이제는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 지금은 맞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범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때 예, 다컴버블은 진짜 뭔가 버블이고. 초기였고 예. 지금은 이제 확실한 트렌드. 뭔가가 있으니까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뭐 맞다고 100% 하지만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는 근데 많이 높다.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포트의 비중을 좀 조절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소형주가 단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면은 따라가기 무섭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기업들이 보면 다 돈도 많고 실적으로. 실적도 좋고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닷컴버블 당시에 그때 정말 숫자가 없었던 그 시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면 뭐예요? 예, 그 AI 관련해서 네. 정말 돈 벌 수 있는가 AI로. 네. 예,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정말 결국에는 옥석가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애플이 최근에 뭐 그런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또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형주를 가져가더라도 정말 돈 되는 대형주를 가져가야 되는 것 그럼요. 같고. 예, 만약에 중소형주 정말 좋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는데 뭐 고금리 상황에서 뭐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러한 정말 괜찮은 중소형주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좀 세밀한 그러한 어떤 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성장주의 시대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성장주와 대형 가치주에 대한 괴리율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뭐 지속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과거 닷컴버블과 또 비슷한 수준까지 지겨워요. 올라왔다. 예, 그만큼 지금 성장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가치들 어디 갔니? 지금. 가치주. 예, 가치주들이 너무 지금 죽어 있으니까 야, 너희들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거기 있어요. 예. 있었던 길에 쭉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미국 시장을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을 또 극단적인 보여주는 표입니다. 압도적인 미국 주식 수익률이에요. 지금 미국 어떤 주식과 비교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주식 대비해서 MSCI 지수,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MSCI 지수에 대한 그 비교분을 지금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16년 동안 미국 주식이 다른 글로벌 증시, 특히나 MSCI 지수를 봤을 때 16년 동안 아웃퍼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의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뭐 과거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지속적인 그런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전망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예,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닷컴 버블을 또 넘어선 반도체 섹터의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 2000년도 6월 달에 있는 요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증시 내에서도 뭐 많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지만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어마어마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쏠림 현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에 쏠려 있고 뭐 성장주에 쏠려 있는지 가치주에 쏠려 있는지 또는 대형주에 쏠려 있는지 중소형주에 쏠려 있는지 네. 그 쏠림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업데이트를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난 16년간의 글로벌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16년간 수익률이에요. 16년간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457%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MSCI 지수는 95.99%, 약 96%가 올랐고요. 지난 16년간. 그리고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에 이제 속해 있겠죠. 자,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6년간.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배 가까운 그런 어떤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주식으로 이민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월가의 시각들에 있어서 물론 목표 주가 이제 지수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월가도 있긴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CNBC 기사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선가 뭐 시나리오를 이제 뭐 상승과 하락 두 개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 4개 정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예.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4개 중에서 골라라. 25%씩 이제 우리가 확률로 제시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책임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뭔가 뷰를 제시하기에는 지금 그들도 조금 약간 몸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오늘 그럼 이슈를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론 목표 효과를 테슬라를 먼저 제가 네. 와서 제가 잠깐 그래요? 했는데요. 테슬라 테슬라. 그냥 빠르게 잠깐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론 하다가 테슬라를 까먹었어요, 사실. 테슬라 이거 중요하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데. 5%나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지금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주행보조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험을 드라이빙. 이 부분에서 이제 승인이 났다. 네. 그래서 주가가 장중 5%대 상승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승인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데이터에 관련돼서 정말 민감했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오픈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테슬라만 이 부분에서 해서 승인을 했냐? 네. 그건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다 승인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 기업,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 기업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지난달인가요?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8월 이 부분 8일. 8월 8일 날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주가 특히나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지나고 나서 급여 패키지가 승인이 되면서 악재가 해소된 상황에서의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다 보니 주가가 장중에 5%대 또 6%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은 대형주 중에 1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쇼스키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많은 기대치가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일론 머스크의 또 언론 플레이, SNS 뭐예요? 플레이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X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올렸고요. 이게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니까 거의 이제 장이 끝나기 전 한 몇 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에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네. 아주 장대한 플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 테슬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과거 마스터 플랜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좋습니다. 보시면 좋겠죠. 네. 마스터 플랜 1을 보시게 되면 2006년입니다. 2006년 때 전기차 그리고 스포츠카 저렴한 차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루어졌죠. 저거 근데 이루어지는데 한 13, 14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2017년, 2016년. 네, 맞아요. 2016년. 근데 그 대량 생산이고 실적이 어쨌든 그 턴어라운드 됐던 시기가 제 기억에 맞다면 2019년?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넘어서서 2018년쯤. 그때 이제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고 했던 그렇죠, 그 시기인데 그렇죠. 2006년에 저걸 이미 계획을 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스터 플랜 2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마스터 플랜 2를 제시를 했는데 이때는 ESS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확장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지금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를 내가 만약에 타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모빌리티의 어떤 환경을 제시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2를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고요. 네. 물론 일부 뭐 이뤄낸 것도 있고 일부 아직은 뭐 지금 진행 과정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히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ESS나 뭐 전기차 라인업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래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 플랜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수소나 전기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 4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마스터 플랜 3 때는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겠다. 또 AI 관련돼서 내가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뭐 스페이스 X와 그 외에 뭐 XAI 같은 여러한 이제 AI 관련된 그런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마스터 플랜 3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마스터 플랜 4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정말 장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또 나타낼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 생각하세요? 뭐 로봇 얘기 나올 거고 AI 저도 얘기 나올 거고 로봇이 나올 것 저기 같고요. 뭐 우주 얘기 나올 거고 스페이스X. 예, 화성 얘기 뭐 나올 거고 또 뭐 있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서 휴머노이드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제가 어제 그 유튜버 슈카님의 영상을 봤는데 예. 별풍선이라고 하나요? 예, 그 별풍선. 아프리카 TV에서 예. 주는 거 이제 60 그 이번에 급여 패키지 보상 패키지를 받으면서 주주분들에게 별풍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 기분 좋아가지고 예. 저런 뭔가 이제 어, 액션을 보여주지 그렇죠. 않았나 춤추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내용들이 하나하나도 드러나면은 그 동안에 좀 누워 있었던 주가가 반떡하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테슬라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론 이야기를 어떻게 네. 이어서 해볼까요? 네네. 자, 마이크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144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국내 투자자분들 뭐 역시 뭐 삼성,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적을 알아야 또 우리가 또 아군이 어떤지 백점 했습니다. 100점 배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 네.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이제 D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HBM 점유율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일단 헤드라인이고요. 이 헤드라인 속에서 AI PC와 AI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먼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PC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5%대의 성장에서 이제 AI가 붙게 되면 50%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또는 정말 올드한 그런 PC들 이제 뭐 바꿀 필요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데스크탑을 정말 지금 한 4년,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0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 데스크탑이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가 나는데. 슈퍼카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집에서라도.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저만 해도 지금 이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러한 니즈를 좀 느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마이크론 D램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최소 성능을 40 TOPS. 자, 이 TOPS라는 게 AI 추론을 위한 NPU 신경 처리 장치의 잠재적인 최고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처음 예. 듣는. 예, 이러한 TOPS. 단위인데 네. 이게 지금 최소 성능을 40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향후 2024년에는 3% 정도 점유율, 그리고 2025년에는 9%, 2026년 26%, 2028년에는 51% 이상으로 증가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 PC에 대한 최소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네. 것이 지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AI 탑재에 따라서 PC와 스마트폰의 D램 최소 요구 사항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에 따른 이제 실적에 또 적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HBM이죠. 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정말 HBM의 뉴스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해서 하루에 그 급등락폭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출시 중인 엔비디아의 H200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 블랙웰 플랫폼에 사용되는 HBM3E 공급망에서도 검증을 마친 상태다. 그리고 향후 마이크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게 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사실 마이크론에 대한 HBM 점유율 상승 자체는 어찌 보면 국내 기업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삼성전자의 뭐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3나노에 대한 이 수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TSMC 비교해서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퀄컴이나 많은 이제 고객들로 있었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TSMC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AI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 버블이 꺼질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걱정을 왜 해요?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과열이 좀 식으면 어떻게 될까? 이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AI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과한가요? 죄송해요, 여러분. 흥분했죠? 예. 지금 버블이라는 AI에 게 뭐 어디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ETF로 ETF로? 여기저기 다 해서 네, AI ETF. 근데 저는 제가 투자하는 거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투자했으니까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버블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봉선화 연정이 생각나네요. 근데 AI는 뭔가 경고예요. 견고하다. 네, 철로 막 강철로 막 진짜. 오버했어요? 예.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근데 거예요. 이래야 돼. 네. 사실 경제 방송은 왜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돼. 강철로 만들어진 테마다 네. 이거. 아니 풍선을 그런 비누방울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버블을 네. 강철로 만들어진 맞아요. 버블. 아니 자. 왜 꺼진다라는 얘기 나온 거고 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지금 과거의 여러 어떤 트렌드를 네.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뭐 버블이란 표현을 한 거죠. 이분께서는 버블이란 표현을 한 거고 네. 사진도 하필 거봐요. 죄송합니다. 자, 버블이라고 이런 하니까 지금 벌 받는 목이 거예요. 메이네요. 이러한 사진을 지금 가지고 네. 나왔는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첫 번째, AI 랠리가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일부 경제학자들이요. 현재 미국 시장의 인공지능 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버블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네. AI 버블이 터질 경우에 미국 주식은 글로벌 주식에 더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커져 있는 괴리율, 앞서서 제가 지금 16년치의 뭐 주가 상승률도 지수 상승률도 보여줬지만 지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서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 AI라는 것이 만약에 꺼질 경우에는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 쪽으로 더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닐 시어링 이분께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향후 일단은 18개월 동안은 미국 주식 시장이 다른 국가들의 주식을 계속 능가할 것이다. 이런 네. 부분은 결국 AI 트렌드로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많은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이게 뭐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8개월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능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2025년 말까지는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왔던 이유를 이분께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8년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 주요 동인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상승이죠. 그리고 주식 시장의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상승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결과 테크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이러한 성장하는 섹터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랠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왔고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또 달러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이 이어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결국에 먼지가 가라앉으면 이게 이제 먼지라고 이분 또 표현을 했어요. 부정적이야 저 애널리스트는. 네, 먼지가 만약에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네. 되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월등하게 혼자서 랠리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글로벌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익률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계율 자체가 그렇다면 낙폭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AI 버블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됐을 때, 아예 안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닷컴 버블을 한번 봐라. 닷컴 버블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닷컴 버블이 주가는 꺼졌었지만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은 지속됐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부분은 지수에 있어가지고 조정은 좋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배력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지수의 어떤 조정만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계속 저조한 실적을 보이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의 규모가 추월되려면 전 세계적인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전 세계 미국 증시 점유율은 6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 우위적인 위치를 점유하겠지만 지수에 대한 조정은 일부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입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2025년까지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꺼지게 된다면 2025년 말부터 2033년까지 약 한 9년, 8년 될까요? 자, 그 부분에서는 과거만큼의 이 아웃퍼폼하는 부분을 보여주기는 좀 힘들 것이다. 향후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과 같은 그러한 상승세로 좀 회귀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뭐 승자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얘기할 때 이분도 여기 언급하셨잖아요. 이익이 받쳐줬고 그에 따라 이제 맞아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예. 알지만 그 먼지가 가라앉는다. 먼지라는 건 과연 뭘까? 먼지를 특정하게 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먼지의 성분이 뭔지 제시하시면 제가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먼지가 몽골에서 뭔지.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그렇죠. 먼지의 출처. 그렇죠. 네, 먼지의 출처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월가에서도 약간은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계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쭉 확인해봤고요.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